여러분, 5만원권 지폐 많이 보시죠? 그 5만원권 지폐 속의 인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존경받고 회자되는 분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화가로,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사실 신사임당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명예를 구걸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인정받지 못할까? SNS에는 온통 화려한 삶들 뿐이고 뉴스에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신사임당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깊었고 소리내지 않았지만 울림이 있었으며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그 조용함으로 인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존경을 받으며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살면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 조용한 삶으로 깊은 존경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중기, 정확히는 150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엔 조선이 가장 안정되고 문화가 꽃 피웠던 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규범이 쇠사슬처럼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라, 말을 아껴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삼종지도라는 이름 아래 여성은 평생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묘한 표현이 바로 신사임당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분은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명하는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학식이 깊은 선비였고 어머니 용인 이씨는 당대 최고의 학자 이사원의 딸이었습니다. 특히 외할아버지 이사원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손녀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림을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지만 이사원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손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라는 평범한 여자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만의 눈으로 보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을 본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글씨와 그림에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을 보는 남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그리면 웅장하게, 폭포를 그리면 힘차게 그렸습니다. 남성적이고 기백이 넘치는 그림이 좋은 그림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신사임당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풀잎에 앉은 메뚜기, 물가에서 노니는 물고기, 포도 넝쿨 사이로 보이는 햇살. 그분은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존중받는 삶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선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봤고 남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신사임당은 혼인을 합니다. 상대는 덕수 이씨 집안의 이원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혼처였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혼처도 아니었습니다. 이원수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면 강릉을 떠나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늙으신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니는 홀로 강릉에 남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신사임당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혼인은 하되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시댁에 머물며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는데 친정을 오간다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사임당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의 관습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조용히 묵묵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강릉에 머무는 동안 신사임당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포대 앞바다의 풍경, 오죽헌 마당의 대나무, 뒷산의 나무와 풀과 벌레들. 그분의 그림 속에는 강릉의 자연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림은 단순히 자연을 모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풀벌레 그림을 보십시오.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지만 그 벌레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존재도 존엄하다는 진리를 말이죠. 포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송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달콤함이 있으며 누군가를 기쁘게 할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포도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단순히 예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조용한 것들의 가치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30살이 되던 해 신사임당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율곡 이이로 불리게 될 그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신사임당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신사임당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오간다는 것, 그림이나 그리고 글씨나 쓴다는 것,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섬기고 어머니를 돌보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의 시간을 악화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서와 명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바느질을 하다 손이 쉬는 순간 그런 짧은 시간들을 모아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조용히 사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사임당의 삶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다만 그 부지런함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성실함을 과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났을 때 신사임당은 이미 30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영재 교육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저 자신의 삶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 읽는 모습, 조용히 그림 그리는 모습,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율곡 이이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화였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교육이 조선 최고의 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일관성입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나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 이원수가 드디어 관직에 나갑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신사임당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여전히 공부를 했고,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사지 않았고, 비싼 장신구에 관심이 없었으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 친척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으며, 자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조용히 사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사임당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요란하게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이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나이가 들어 그린 그림들은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놀림은 더 간결해졌지만 의미는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대나무 그림이 그랬습니다. 신사임당의 묵죽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몇 번의 붓질로 대나무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대나무는 단순히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든 성품의 상징이고 굽히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며 속이 비어있기에 더 강한 역설의 구현입니다. 신사임당은 대나무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굳건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워져 있는 듯 했지만 실은 가장 충만했습니다. 48살 신사임당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로서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병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율곡 이이가 쓴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하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율곡의 어머니, 현명한 부인 정도로 기억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예술이었다는 것을, 한 여성의 깊은 내면이 담긴 철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율곡 이이가 위대한 학자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율곡의 사상과 학문이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위대함의 뿌리가 신사임당의 조용한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평가였습니다. 신사임당은 단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였던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예술가였고 사상가였으며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드디어 신사임당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림은 국보로 지정되었고 그분의 삶은 연구되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우리나라 화폐에 새겨졌습니다. 여기서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조용히 사는 삶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가치는 결국 인정받으며 조용한 위대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울립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기만의 것을 발견하십시오. 신사임당은 남들이 그리는 웅장한 산수화 대신 작은 풀벌레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시선이었고 자신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둘째,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사임당은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출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셋째, 과시하지 마십시오.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행을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고생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십시오. 넷째, 일관되게 사십시오. 신사임당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가난할 때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존경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다섯째, 시간을 믿으십시오. 신사임당은 당장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가치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선함도 언젠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리려 애쓰고 인정받으려 몸부림치며 유명해지려 발버둥칩니다. SNS는 자랑 대회장이 되었고 일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평안합니까? 신사임당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가족을 돌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족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신사임당처럼 사십시오. 작은 것에 주목하고 깊게 생각하며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 있게,
인정받지 못해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신사임당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화 그림이었습니다. 국화는 가을 끝자락,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후에 홀로 피는 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가 있고 눈에 띄지 않지만 깊은 품격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을 국화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주목받을 때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존재. 그것이 바로 신사임당이었고 그것이 바로 조용히 살아도 존중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국화가 되십시오. 화려한 장미가 될 필요 없고 향기로운 백합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때에 자기만의 색깔로 피어나는 국화가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조용한 삶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사십시오. 하지만 깊이 사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실하게 사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것이 500년을 관통하는 진리이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사임당처럼 조용하지만 존중받고 평범하지만 특별하며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